그리고 육성 파일 내용과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윤상현, 이준석 이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가져갔다고? 아까 육성 파일에서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가져왔는데 이 멘트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니다. 그리고 공관위에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순 있지만 나는 아니다. 일단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 김영선 공천의 결정은 당시 나는 정권을 위임했다. 그리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적으로 담당했을 것이다. 윤상현 의원의 얘기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준석 의원은 이전에 이미 지방선거 때 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나온 바가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자기는 결정하지 못했다, 아니면 보고받거나 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찍어내기 작업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전에 이미 대통령하고 소통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양도구역도 모자라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는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근데 윤상현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명태균 씨가 그 강혜경 씨랑 통화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그 통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자기하고 통화를 해서 윤 대통령하고 자기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끝났어 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예. 윤상현 의원이 이름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요,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지인하고 통화한 내용이 그게 지금 녹취가 돼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또 통화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서 예.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로 녹취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결국은 대통령한테 공천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거나 공관위원장 입장으로서 증거가 남아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와 소통하는 창구가 됐거나 대통령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됐다는 걸 부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서 김대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선생님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명태균 씨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상현 의원은 그거 공천 관련된 문제 대통령이랑 여사랑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했거든요. 윤상현 의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상현 의원의 그동안의 정치 스타일이라는 것은 그 정권의 핵심과 혹은 정권 최고 권력자와 늘 연관을 맺어왔고, 또 그런 로얄티가 굉장히 강한 정치인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막역한 이른바 호영호재하는 관계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모든 거를 다 뒤집어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무작정 보호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일정 정도 아니다 혹은 그런 일이 없다 정도로 해명을 하는데,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 이게 진짜 특검이 된다 그러면 저는 윤상현 의원은 아마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또 한 사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은 제가 이 사건이 터지기 처음부터 조금 좀 의아했던 부분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특징 짓는 단어는 이를테면 시니컬 아니면 모두 까기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명태균과 관련된 발언에서만큼은 어딘가 온화한 이미지를 풍겨왔습니다. 참 역설적이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준석 그리고 윤상현 그리고 대통령실 그 중간 어디에 지금 명태균과 관련된 혹은 공천과 관련된 진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말씀에 이거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밝힐 때 그랬어요. 명태균한테 청탁을 받았다고 공천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난 원칙대로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하고도 직접 연락을 해서 공천을 부탁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처럼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한테도 부탁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준석 대표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씩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선제적으로 그걸 내놓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여러모로 얽혀 있는 사이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근데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자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떳떳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근데 보여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이준석 의원을 마치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니까 약간 좀 놀랍긴 한데 지금 이준석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이준석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멍석으로 덮어놨는데 멍석을 누군가 살짝 들춥니다. 그러면 들춰서 보여진 부분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멍석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태균과 이준석은 공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전화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쭉 풀됐는데 명태균이 이준석 의원이 피해를 볼 만한 사안의 녹취를 공개한 적이 없고 이준석 또한 명태균을 공격할 만 혹은 명태균이 위기에 처할 만한 사안에 해당되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을 가리려면 모두가 다 진실을 공개하는 입장으로 쳐야 되는데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딱 현미경을 들이대고 돌을 막 던집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건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비겁함이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네. 네. 이준석 이해했습니다.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자동 녹음 기능에 저장된 게 바로 구글 드라이브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네. 공천 개입 관련되어 있는 증거들이 다 거기가 가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특검으로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준석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짧게 듣겠습니다. 의원의 구글 드라이브를 압수수색하면 어마어마한 정말 폭로가 거기서 가시화되고 모든 물증과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